자, 벌써 제 4과목에 이제 들어가네요. 우리 4과목에서는 기계와 또 전기에 대해서 좀 배우는 이론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는데요. 좀 내용의 원리나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외워야 되는 것도 좀 있어요. 외우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익히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4과목이에요. 야, 여기까지 열심히 또 이걸 보시면서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마무리 다 하실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초 기계 원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초 기계 이론인데요. 우리 이제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초 기계 이론은 아주 뭐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승강기 기구가 전체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기본 개념이랑 거기에 원리에 대한 것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반복돼서 나와요.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러더라도 그러고 반복되는 문제 하다 보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전기 부분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으시니까 좀 진행하다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이제 먼저 첫 번째 파트인 기계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기초 역학입니다. 이제 역학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어떤 물체 또는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 역학이 되겠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운동 에너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기초 역학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하중이에요. 하중. 우리 하중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무게 또는 어떤 힘이 어떤 무게같이, 무게도 어떻게 받치는 데는 힘을 받죠? 그래서 가해지는 힘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래 밑바닥이라면 무게가 가해지고, 또 외력, 그러니까 내가 밀고 있다 그러면 이 밀는 힘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해지는 힘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지는 힘, 또 외력,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주니까, 외자를 써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좀 중요해요. 이제 하중이 뭔지 알겠다. 하중이 물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장 하중이 있어요. 인장. 인장은 뭔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인장. 인장 하중. 인장. 그래서 늘어난다. 인장 하중. 그럼 압축 하중이 있어요. 압축은 말 그대로 그냥 힘을 줘서 힘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르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누를 수도 있지만 양옆으로도 누를 수 있는 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해서 한 방향으로 모여지는 힘. 근데 다들 외력이에요. 외부에서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장하중, 압축하중. 용어를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굽힘하중이 있어요. 뭔가를 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철사를 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남자들 이렇게 다 완력기 이렇게 휜다든가. 그래서 구부리려는 힘, 굽힘하중. 그리고 이제 비틀림하중 있어요. 뭔가 비틀 짜내요. 이렇게 우리 빨래 짜듯이. 지금은 이제 뭐 세탁기에 다 해주죠. 그리고 전단하중, 뭔가 절단하려고 그래. 딱 이렇게 절단해서 이렇게 비틀어서 자른다든가. 그래서 요 부분은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 용어랑 내용만 매치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잘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인장하중, 잡아당겨요. 똑같은 거예요. 압축하중, 요번에 눌러요. 그 다음에 굽힘하중, 뭔가 휘어요. 이렇게 구부러지게끔. 어떤 형태로 구부러지기 위해서 외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그러니까 요게 꼭 가운데만 구부러지니까 양쪽도 구부러질 수 있겠죠. 그렇게. 그리고 비틀림. 이렇게 틀어. 그 다음에 전단하중은 이렇게 요 부분이 한 도체나 어떤 부분은 물체를 이렇게 자르려고 위에선 요쪽, 아래선 요쪽에서 딱 절단되게끔 이게 휘어지다가 절단이 되겠죠. 그래서 전단하중입니다. 자, 우리 하중이 걸리는 속도로 하중을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속도로. 이건 아까는 힘의 방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하중이 있고, 이제 정하중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바로 정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뭐예요?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 힘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내가 누르는 힘이, 무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과학책에 보면 제 큰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에 가면, 달나라에 가면 몸무게 60kg짜리가 10k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맞아요. 몸무게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몸무게 60kg든 70kg든 이게 이제 변하지 않고 그 70의 무게 그대로 자기였죠. 변하지 않는, 그렇게. 근데 동하중은 뭐냐? 말 그대로 활화중, 움직인다는 표시죠.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지나가고 나면 거기 자동차 떠받치는 곳이 지나가면 가벼워졌다가 자동차가 또 오면 무거워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하중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인데, 요 제품 보시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있는데 동화중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그냥 그 무게가, 정해진 무게가 계속 누르기만 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만 요게 이제 움직여버려. 가버려요. 하고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이 하중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기잖아요. 하중에 단일 교각에 걸리는 하중이. 하지만 아래 잠깐 정하중 보면요, 물론 이것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어. 그러면 이제 물의 압력대는 아래도 있지만 옆으로 이제 퍼지려고, 댐 같은 게, 그런 하중이 이렇게 좀 퍼지려는 형이, 이건 뭘까요? 압축 하중이, 인장 하중이 될 수 있겠고, 또 요 벽 입장에서 압축 하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압이 이렇게 나지만 여기 이제 한번 물이 요만큼 찼으면 그걸로 그 힘만 비치는지, 이 물 때문에 뭐 더 한다 덜 한다 이런 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대충 그렇구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동화중 내용 잠깐 보면요, 요번에는 동화중에도, 움직이는 하중에도 보면 교번 하중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한 번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주기적으로 그게 반복되는, 2와 3의 수치가 계속 반복, 2 됐다가 3 됐다가 3 됐다가 2 됐다가 이렇게. 충격 하중 뭐냐면 짧은 시간에 갑자기 큰 힘을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좀 약해져요. 뭐 가속도가 붙으면 그렇게 되죠, 보통. 그래서 뭐 가속도가 짧은 시간에 잠깐 작용하나, 반복, 동일하게 계속 반복돼. 갱문하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그래, 반복 하중, 충격 하중, 교번 하중. 내용만 보시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하중은 힘의 분산에 따라서도 이번에 힘이 어떻게 나눠지냐, 이렇게. 그래서 집중 하중, 그 큰 힘이 한 점에 모이냐, 아니면 이게 한 힘이 전체에 퍼져서 넓게 분포하냐,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뭐 속담에 볕집장도 맞으면 낫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를 구부릴 때는 쉽지만 여러 개 구부리기도 어렵다, 같은 힘이지만 여러 가 있을 때는 뭐 집중하거나 분산하거나,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하중 개념은. 자, 이제 응력입니다. 응력이라는 건 뭔가, 자, 하중, 외력이 가했을 때, 이게, 그래, 외부가 가했어. 그러면, 왜 힘을 받았어. 힘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에 따라서, 저항을 했잖아요. 뭐, 전쟁하는 곳이면 침략을 했어. 그러면, 너는 쳐들어와. 하고 하는데 없잖아. 막, 하는데 어쩔 때는 막 되게, 격하게 반응하든가, 어쩔 때는 뭐냐, 반응 없이 그냥 후퇴만 해. 그래서 대응하여 재료 내에서 생기는 저항력을 뭐라고요? 응력이라 그래요. 하중의 어쨌든 반대 개념이죠. 하중이 생기면서 그 물체 내에서 그 하중에 대한 어떤 보상하기 위한 물체마다의 힘이 발생하는 게 응력이랍니다. 그럼 이 응력도 아까 하중처럼 뒤틀림 하중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죠. 휨 하중도. 그래서 수직 응력이나 접선 응력 뭐 이렇게 해서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수직 응력은 뭐냐면 재료 내부에 발생할 때 수직으로 뭐 수직 하중에 대해서, 또는 접선 응력, 전달 능력이 발생할 때 어긋남이 안 하기 위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원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그쵸? 원형을. 근데 물론 이제 부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원형을 지키려고 응력이 발생한다. 이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문제가 혹시 나오더라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변형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변형률은 뭐냐면, 이제 하중을 받았어, 내가. 그랬더니 응력을 발생된 응력보다 하중이 더 커.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원형을 회복 못하니까 뭔가 변형이 일었어. 우리 판판한 알루미늄 판에 보면 손으로 쭉 누르면 조금은 나오다가 그냥 구겨져서 쑥 들어가고 그 모양이 찍혀서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을 그 비율을 한번 따져봤어요. 원래 모습에 대해서 어떤가, 얼마만큼 늘어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형률, 비율이죠. 뭐가 기준점이 있는 것 중에 얼마 정도 됐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인장 변형률이 있어요. 인장은 얼마나 늘어났냐, 얼마나 늘어났냐. 반대로 압축은 뭐였을까요? 얼마나 줄어들었냐, 이렇게 있는 게 줄어들었냐. 전당은 얼마나 이렇게 가해져서 변형이 됐냐. 뭐 요쪽 힘을 방해해서 이렇게 변형이 됐다든가, 삐뚤어졌다든가, 잘라졌다든가. 그다음에 최적. 이거는 물체가 액체 속에 잠겨있을 때, 압력을 받았을 때, 물체 액체 속에 있을 때 부피가 물 속에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래쪽으로 많이 찔릴지 몰라도 전 방향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물속에 한번 잠수 한번 해보시면 위에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물이 이렇게
쭉 누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피의 변형량. 그래서 처음에 최적이 얼마였는데 물속에 집으니까 얼마나 줄었더라. 그래서 부피 변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최적. 어떤 부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응력이랑 내가 이제 응력, 뭔가 이제 방어하고 이제 탁 하는 힘이 생겼어. 근데 그거에 대한 변형률. 그러는데 어느 일정 순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뭐 이런 식. 군대로 따지면 저기 침략한데 내가 막아놨는데 더 이상 못 자겠어. 자, 최태, 후퇴.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제 요 곡선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변형률과 응력에 대한 곡선이에요. 응력.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좀 복잡해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래서 개념을 파악하시면 돼요. 개념을. 이제 탄성 강도가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응력이 이제 일단 요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내가 요 정도 힘은 버텨서 땅 하고 탄성력으로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세. 이렇게 해서 부러져 버린 것처럼 너무 세 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내 힘을 못 버텨. 그럼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강도. 그러다가 항복을 했어. 근데 계속 더 힘이 가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항복 못하고, 이제 난 죽을 것 같아 해서 그 힘이 더 올라가다가 어떻게? 파단 이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제 성질을 다 잊어버려서 나는 여기 항복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항복하고 나서도 저항하고 무너지더라도 버틸려는 힘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극한 강도에 가면 이제 포기야. 끊어져 버린 거야. 부셔져 버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 마지막 포인트에 잠깐 보면 탄성 강도와 항복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하는구나. 내 힘이 너무 그 외력이 너무 세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뭐냐면 항복 강도는 탄성이 유지를 못해. 이제 점점 파단 부셔져 가는 거야. 그다음 결국은 그거를 이 구조를 유지 못하는 극한 강도만 부셔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요 정도로 개념.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묻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고무 같은 경우는 탄성 강도 훨씬 세겠죠. 그렇죠? 부러지지 않고 요 간격이 석세죠. 쇠 같은 거는 더 얇고 막 그러겠죠.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시면 항복 강도, 극한 강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내용 보면 탄성 한도는 하중을 제거하면 탄성이에요, 탄성. 원래 수치로 돌아가요. 그쵸? 탄성력이 있으니까, 원래로. 하지만 항복 강도, 하중을 제거해도 원위치도. 왜? 이미 포기했어. 항복이야. 근데 이제는 항복했어. 더 이상 원위치는 못해. 그래도 나는 그대로 남아있어, 형태는. 휴해진 상태로. 근데 파단 강도는 뭐냐면 완전히 재료가 파괴됐어요. 얘는 이 형태가 아니라 완전 재료 자체가 그 구심점 저기 된 거예요. 파단 강도. 이렇게 4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한 강도는 뭐냐면 파단되기 전까지 내가 극한으로 버티는 거야. 진짜 항복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든 버텨보는 거야. 재료자는. 버틸 수 있는 최대 응력을 극한 강도라 합니다. 버틸 수 있는 거, 극한의 체력,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탄성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탄성 개수는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힘과 변형률, 힘을 얼마 줬더니 변형이 얼마 되더라. 그거를 비를 얘기해서 어떤 몇 대 이렇게. 그래서 변형률분의 응력은 탄성 개수가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탄성력 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탄성 개수와 횡탄성 개수도 있습니다. 이거 횡 쪽으로 가고 종 쪽으로 가고 이런 개념이고요. 최적도 있다는 거 아까 이렇게 전체 부피를 방향을 다 전방향 미칠 때 물속에 들었을 때 최적의 병향력 이렇게 한다. 그래서 탄성비. 자, 근데 우리 푸아송의 비를 한번 의외로 그런 거를 응용해서 보시면 공부해 보시면 느꼈을 거예요. 약간 예외 조항이나 어떤 특별한 사항들 같은 거를 할 거를 그걸 출제도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조금 더 했냐 덜 했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재료에 생기는 가로 변형과 세로 변형률에 왜 물체가 생겼으면 가로도 변하지만 어떤 일자로 이렇게 기다란 물체가 휘어들어도 길이가 변할 수도 있지만 잘 보면 옆에 폭도 변할 수 있잖아요. 늘어난 부분 좀 얇아지고 거기에 몰리는 부분 좀 두꺼워지고 그렇게 세로 변형률과 가로 변형률 비율을 가로 세로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자 분수 형태로 그래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2.1
0.2에서 0.2 사이로 된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푸아송의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푸아송의 비가 뭐냐? 가루와 세로 비율을 나타냈다. 최적이 어떤 이제 탄성에 의해서 변형되는 물질에 대해서 뭐가 푸아송의 비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체로 뭐 요 정도 된다. 금속은. 자, 그래서 보면 뭐 2.0에서 뭐 3 사이에 그런 수치예요. 4를 넘는 건 없죠. 보면 푸아송 비는 이 정도 된다. 자, 그럼 재료의 강도의 변화 한번 볼게요. 강도는 뭐 도둑이 됐다가 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강도는 내가 얼마나 단단하냐. 근데 그 단단한 게 성질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응력 집중을 하면 응력이 집중이 돼. 어딘가 복구하려는 힘이 이 물체의 딱 한 곳에 여기만 휘니까 여기로 복구를 시키려고. 그래서 거의 취약한 부분에 구멍이나 노치부,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이나 노치부에 이렇게 싹 볼록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휘다 보면 거기가 부러질 수 있는, 왜 나무젓가락도 이렇게 미리 금 그어놓으면 딱 하면 거기로 아니라고요. 맞아요. 저도 부러뜨리다 보면 어만들을 이렇게 삐져나가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국부적으로 응력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형상은 구조상으로 구멍, 돌기 등 다방면의 현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그러겠죠. 평평하면 그대로 일정한데 그 급격한 부분에 힘이 좀 몰릴 수 있고 재료의 강도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급격하게 응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응력, 탄성이 그쪽으로 탄성이나 어떤 내가 복구하려는 힘이 그 부분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응력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요 개념만 아시면 그런 부분 그럴 수 있겠구나. 뭐 단어는 그대로 찾으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잠깐 볼까요? 그러면 균일의 단면이에요. 그냥 육면체라 그랬죠? 기다란 게 뭐 나무젓가락 생각하셔도 되고 자석이라 생각하면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탄성도 똑같겠죠. 근데 노치 부분 아까 약간 구부러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몰려져 있는 특별한 부분에 힘을 가했던 거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길어지고 응력이 더 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부피 비율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푸아송의 비에 좀 적용할 수 있겠죠. 가루가 짧아지니까 세로가 대신 길어지겠죠. 이렇게 같은 응력이 발생한다면 물질에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어. 그럼 구멍이 없는 부분이 더 재료가密도가 또 떨어지고 구멍이 있는 부분 좀 떨어지니까 여기에 오히려 또 몰리겠죠. 이렇게 길이가 좀 차이가 생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그렇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 응력이 이제 여기까지는 뭐 기후 변화가 없었어. 근데 이제 열이 이제 어떤 열을 가했을 때 어떤 응력,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상온에서는 스프링이 이게 잘 튕기는데 너무 더워. 그러면 이게 튕기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력이.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신축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로 탄생기나 선팽창계수, 온도 변화에만 관계가 된다. 특히 세로 탄생계수, 선팽창계수, 이거는 온도 변화에 생겨난다. 그리고 재료의 늘어남과 또는 수축을 저지하기 때문에 어떤 온도 변화 때문에 재료가 이미 늘어나 버렸어. 그래서 좀 탄성을 잃어버렸어. 그런 경우죠. 고무 같은 거 특히 그러죠. 뭐 축축 늘어지죠. 뭐 고무나 이런 것들. 그러고 이제 필요한도, 이제 여기서 개념만 좀 요거구나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필요한도, 응력이 점차 감소해. 왜 그럴까? 처음에는 되게 셌어. 근데 점점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요거를 대응하는 응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에 도달하면 반복 횟수를 늘려도 파괴되지 않는 응력의 한도를 해서 필요한도라 그래요. 그 이제 대신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응력이 점점 줄어가는 현상.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응력이 이제 줄어가요. 이렇게 줄어가다가 파괴되지는 아직 않았는데 일정 시간이면 필요한도에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응력에 더 발생하진 않아. 나 더 이상 해봤자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거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파괴되지는 않는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만 하시면 되고, 요거 뭐 그래프를 그어라, 골라라 이런 거 고르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구나. 쭉 가는구나. 더 이상 줄어들지도 않고. 자, 그럼 이제 클리프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했죠. 푸아송의 비 같이 클리프 현상도 어떤 이런 것들 공부 조금 더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출제 한두 개씩 꼭 내잖아요. 그래서 재료의 일정한 하중과 응력을 준 상태에서
변형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이제 보면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똑같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달라져서 더 막 변할 때가 있고 조금 변하다가 갑자기 더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 아까 피로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탄성계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형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무너지다가 나중에는 확 무너지는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씩 증가하게 되다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갑자기 커져서 갑자기 붕괴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특히 탄성계수 같은 것, 아니면 고무 같은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변형이 이렇게 처음에 급격하게 있어. 급격하게 힘이 막 받을 때면 급격하게 변했다가 그냥 쭉 일정하게 이제 가. 그러다가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저항력도 잃고 탄성력도 다 잃고 응력을 다 잃어서 피로도가 했어. 그러면 모양 자체가 그냥 급격하게 변해버려서 이렇게 형태가 붕괴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확 꺾어져서 시간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더 되겠다요. 일정한 외부에 힘을 가했을 때 그렇게 돼도 변할 수 있다. 자, 허용 응력과 안전율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는 안전계수. 왜냐하면 물질이 요 정도까지만 응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안전하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를 최대 응력 뭐로 해야 될까? 이하로 해야 되겠죠. 얘가 발휘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크면 이게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부품에. 그러니까 최대 응력 이하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응력이 탄성한도 이내의 값에 있어야 되겠죠. 탄성한도. 탄성을 딱 해서 돌아올 수 있고 복구할 수 있고. 스프링 끊어지보다 더 센 힘을 스프링이 끊어져 버리면 스프링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 완충작용을 해줘서 충격 흡수해도 충격 못 하듯이. 그래서 허용 응력이라고 하면 이를 기초 강도와 허용 응력과의 비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 강도가 있고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응력의 비, 강도가 있으면 거기에 강도에 어떤 힘을 더해 줄 수 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그게 안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기초 강도와 허용 응력과의 비, 강도, 안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허용 응력. 이거 한번 좀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해야죠. 왜냐면 이제 나중에 막 여러 용어가 나면 헷갈리실 수 있어. 처음에 지금 맞아. 이거 어렵지 않네 하시는데 문제 나오면 이게 허용 응력이 뭐였지? 막 그러실 수 있으니까 계속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막 계속 써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쓰고 외우시고 계셨어요. 계속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허용 응력,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제 왜 이런 허용 응력을 한다면 제가 안전의 기준이었어요. 이 물질이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용되는 최대 의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정할 수 있을까요? 사용 응력도 설정할 수 있겠죠. 이 물질이 각 부분의 실제 구조물이 어느 정도면 이 물질은 어느 정도 응력이 있다. 스프링이 탄성계수가 3이다. 그러면 3까지 써도 된다. 그럼 표시해 놓으면 3 이상에 얘가 무게가 얼마에 계산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별로 안전율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나오더라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볼게요. 이건 무릉급성 업자가 한쪽 진동을 업자인데 외우시면 좋아요. 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제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극한 강도입니다. 이제 극한 강도는 허용 능력보다 극한은 이제 어떻게 해요? 허용보다는 커요.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 능력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응력은 허용 응력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렇죠? 왜? 허용보다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최대한이 허용까지야. 그 이상은 극한이 돼버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 얘가 기본 성질은 물질은 그대로 이제 파괴되진 않지만 기본 성질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극한 강도예요. 여기는 이제 부셔지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탄성응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딱 버틸 수 있는 게 허용 응력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허용 응력까지 얘가 버틸 수 있는 힘, 얘가 어떤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자. 그래서 허용 응력까지. 그래서 어쨌든 크기별로 하면 극한, 허용, 사용. 이렇게. 극한.
극한의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 그래, 가능해. 근데 내가 여기 허용 가능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게.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겠죠? 요러면 어때요? 이제 순서 외우시죠? 알겠죠? 크기. 자, 그 안전율 볼게요. 안전율을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 재료가 외부의 하중에 아까는 되게 어려웠어. 용어가 외부의 하중에 이제 안전율 견딜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하중이 어느 정도라면 내가 이 물질이 또 이 기구가 이 기계가 버틸 수 있는 정도 그 힘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율이 몇이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첫 시간에 그래서 파단 강도해서 뭐 로프의 안전율은 8로 적용하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최소 안전율. 그래서 그게 사실은 끊어질 수 있는 얘 물질을 파단하고 뭐 허용 안전율에 얼마 전에 얘가 하중 건질 수 있냐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서 길이에 맞춰서 얼마 정도 쓰면 된다. 나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율은 어떻게 되냐면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나 또는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그때 문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허용 능력, 허용 응력. 허용 응력 중에 극한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용 응력. 왜? 큰 거를 작은 거를 기준으로 넣어놓고 위에 큰 거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의 관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관계 가장 큰 힘은 파단 강도가 되겠죠. 힘은 왜? 물질을 먼저 파괴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탄성 강도, 얘가 물질을 얘 허용 호차에서 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게 탄성 한도고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게 허용 응력이 될 수 있고, 우리 허용 응력보다 더 낮은 수치로 사용 응력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도 요 순서는 한번 보시죠. 힘의 관계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잘 생각하면 파단 부러진 게 제일 세지. 그런 건 탄성 한도 내에서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허용 응력이 발생할 거고 그 허용 응력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더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셔도 돼요. 아니면 간단하게 외우셔도 돼요. 예. 그리고 재료의 안정률은 이렇게 이제 허용 응력분의 파괴 능력이다. 이런 공식으로 이제 사용했고요. 또 단면적,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뭐 물질을 한다면 단면적, 어떤 면적, 요만한 건물로 따지면은 1m, 1m, 1.5m, 1.5m 한 평, 한 평이나 1제곱미터에 분에 100kg, 1000kg 하중. 그러면 허용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용 응력, 얘가 버틸 수 있는 힘에서 어떻게 얼마 정도 끈 힘이 내려가나. 그러면 안전율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눈여겨 두셔서, 이런 개념이 그렇구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제 한번 보겠습니다. 강제라는 것은 강제로 뭘 하는 건데 그건 어이고 이건 아입니다. 그래서 아변이라는 건 뭔가 눌러서 뭔가 만드는 그런 그죠? 아변 가공으로 한 강철을 눌러서 이렇게 딱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내구성과 강도, 내구성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 강도는 어떤 힘, 버틸 수 있는 힘, 단단함 이런 걸 의미하죠. 높으며 또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접성과 인성. 이 휘어졌거나 휘어졌을 때 다시 원성 형태를 유지하거나 또 용접 붙여서 가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해서 강제는 이렇게 기다란 막대 형태로 만들어서 형광, 철근, 강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강제라 한다. 이런 표현. 왜 강제를 프레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료를 안 말고. 자, 이제 굽힘 모멘트. 또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굽힘 모멘트가 이런 표현이, 이거 그냥 굽힘 모멘트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점에 대해서 굽히라는 작용. 그거를 모멘트라고 하는데, 휨 작용에서 휘게 만들라는 힘이 모멘트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굽히라는 작용에 대해서 한쪽은 인장응력, 그러니까 늘어나려고 하는데 한쪽은 압축.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압축해서 줄어들려고 해서 그래서 부피나 최적을 유지하려고 그런 건데 요를 굽힘 응력이라고 여기 이렇게 발생하게 만드는 힘은 모멘트, 굽힘 모멘트. 그래서 인장력과 압축 응력이 동시에 아까 푸아송해부는 가로 세로 비였죠. 이거는 응장과 압축이 같이 나온다. 굽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골라서 굽힘 모멘트가 뭡니까 하면 이렇게 그 문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의 지지보 강도인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지지하는 프레임 또는 지지하는 구조,
그래서 작동을 한 각종 장비의 지지보는 이렇게 프레임, 권상비 및 지지보의 장대타 하중과 작용하는 2배의 하중이 건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로프에 작용하는 2배의 하중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프보다 최소한 얘가 2배 이상 더 큰 힘으로 버틸 수 있어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P1 곱하기 2P2 뭐 이렇게 했는데 요 뭐 공식까지는 모르잖아. 아, 2배의 하중 정도는 걸려야겠구나. 그쵸? 아무래도 여기 안에 움직이는 기계 구조보다 그 기제를 갖고 있는 전체가 더 세야 되겠죠. 튼튼하게 강도가.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이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하중의 작용 방향이에요. 압축, 인장, 전단. 어때요? 세 가지. 아까 그림도 생각나요? 방향이 좀 생각나죠? 압축하고, 인장하고, 전단 이렇게 하고. 근데 교본은 뭐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 그래서 교본 하중. 자, 끝이 고정된 와이어로프 한쪽을 당길 때, 끝이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로프 당겨요. 끝을 고정시켜놓은 거 내가 당겨. 그건 뭘까요? 당겨요. 그래서 인장. 아니, 너무 예시가 적절하지 않는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장이네, 잡아당기니까. 아니, 뭘 표현할까? 자,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자, 보면 높이가 50mm, 그러니까 5cm 정도 되겠네요. 둥근 봉이 압축 하중을 봐서 찌그러졌어요. 근데 변형률이 생겼어요. 아까 변형률 기억나시죠? 생겼으면 이 봉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어떤 힘을 받았는데 변형률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식을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변형률의 식.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압축된 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압축된 길이를 재라 그랬어. 변형률을 주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얼마만큼 변했나? 그게 변형률이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얼마 0.04 변했대. 그렇구나. 근데 이게 원래 길이가 얼마였어? 50이었어. 그렇구나.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압축된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압축된 길이는 요거 나누기가 여기로 가서 곱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가서 곱하기. 그쵸? 그러면 요걸 곱하면 0.2가 이렇게 나와요. 좀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0.2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0.2가 나왔어. 그러면 답이 0.2일까? 찾아보면 복이 없어. 이렇게. 그쵸? 뭐냐면, 여기 이제 0.2인데, 이거는 변화된 길이만 얘기한 거예요. 압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눌러졌으니까 0.2를 떼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체 처음의 길이, 원래의 길이에서 이 0.1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49.8mm, 4.9cm가 된다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49.8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안전상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응력 뭐였죠? 이거 허용 응력이었잖아요. 안전상 최대 응력이잖아요. 허용. 그쵸? 안전상으로. 그쵸? 자, 우리 어떠세요? 어려웠나요? 좀 어려웠기도 했는데, 문제 이제 나중에 연습 문제 해보면서 좀 더 풀어보고요. 또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거 아니구나. 그리고 한번 더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